여러분 그 변호사라 그러면 뭐로 먹고 산다고 그러죠 보통? 밥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말도 잘하고 뭐 이 입담도 아주 구수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말 변호사들 말 못해요. 한 번은 어디 우리 변호사 회의에 모임을 갔는데 그 지역에 법원장님을 모셔가지고 갑자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원장님 건배사 하시죠? 그분이 뭐 발발 떠시더라고. 아니 보통 이제 직원들이나 조회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담회도 하실 텐데 직업상 늘 이 책을 들다보고 법전을 들다보고 그다음에 행정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경험이 많아서 대중 앞에 이렇게 서는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하는 게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법조인들 데려다 놔놓고 이야기 들어보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잘한다 그러면 좀 어찌 보면 가볍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야 역시 사기꾼 다르군. 변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말로 먹고 사는 사기꾼, 거간꾼, 사람 붙이는 거간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말하는 게 좀 딱딱합니다. 오늘 나도 공자님 말씀 역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어느 분 커플이 오늘 여기 있나요? 결혼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난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난 뭐 내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여자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잖아. 친구 선에서 그 좋아하는 그런 극이지. 성인이 돼 가지고는 사람 만난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럽디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데 무슨 뭐 결혼을 전제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라 그러더라고요. 김 박사님도 학교 다닐 때 사귀면 저 둘이는 결혼하는 걸로, 그러다가 헤어지면 손가락질 막 해요. 특히 그 여자 쪽에는 뭐 여기 그래 나가도 돼요 말이? 걸레라 그러잖아요. 여자 보고. 여자는 특별히 더 그거 받아 뭐라 그럽니까? 더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전혀 뭐 그런 아버지 그런 거 그거는 별개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다. 딸내미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 결혼을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만남이나 이런 게 조금 대화하면 아예 두 사람은 딱 찍혀가지고 옆에 사람이 거들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걸로 됐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내가 제후 인생입니다. 쭉 살아왔는 게 여러분 중학교에 때 시험 봤다 그러면 입학 시험 봤다 하면 아마 가드막할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내가 고향이 여기 지금 성서공단
금복주 자리입니다. 금복주 있는 자리가 내 태생 금복주하고 그 평화발레오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뭐 쭉 자랐는데, 물론 뭐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 가난도 하긴 했지만 시골에서 생활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한 2.5리, 그러면 한 3km 되나요? 3km도 넘을 거예요. 농도길이라는 게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 그렇게 걸어 다니고 학교 그랬는데, 촌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가려 그러니까 쉽지를 않았죠. 시험을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의 성적이 조금 괜찮으니까 이놈은 이쪽 1차 이중학교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시험을 개성중학교라고 봤어요. 개성중학교 나오신 분 계시나요? 위대한 개성중학교인데 뚝 떨어졌지. 그 다음에 2차가 경상중학교입니다. 경상중학교 손 드세요. 경상중학교 시험 봤는데, 경상중학교도 경북중학교 떨어지고 개성중학교 떨어지고 이러면 그리 와요. 경북중학교 떨어지면 대구중학교 아니면 경상중학교 가거든. 거기서 또 밀려나가. 학교를 못 가잖아. 소 미고 꼴 베야지. 그 농사 짓는 자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죠. 꾸중을 하면서 너 죄수해. 지금 북성로 어디 거리 요새 뭐 좀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는데, 현대 골목 보다 이제 현대 골목으로서는 좀 넓은 자리죠. 그 옛날에는 그 자리가 그 중앙로 한 가지입니다. 거기 일제시대 때는 백화점도 있고 이랬다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학원이 있었어요. 4층짜리 학원인데, 야, 4층 땅만 짚고 다니다가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떨어져 죽는 줄 압니다. 밑을 못 내려봐요. 촌놈 거기인데, 거기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중학교 경북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는 박정희 대통령 덕을 되게 봤어요.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겠나마는 알아서 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문교부 장관인데 동일계 진학하는 게 있었어요. 희한하죠. 교육제도. 박근여의 학교 경기여고를 넣으려고 경기중학교 다녔던가 봐요. 경기여고를 넣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한 해 앞, 우리 한 해 뒤 3년간 중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 고등학교 자동으로 가도록 돼 놨어요. 그게 동일계 진학입니다. 그래 경북중학교 다니니까 내가 뭐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뭐 딴 데로 안 간다면은 자동으로 고등학교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하고 맹탕 놀지 뭐 고등학교 가게 돼 있는데 정해져 있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해가 73년, 72년이 유신기원인가요? 뭐 그래 그 하면서 조금 거슬리더라고.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뭐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데모하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극인데,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핑계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7월 한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거 이기내면 1등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핑계를 잡는 거예요. 공부 안 할 핑계를. 그래가지고 뭐 어디 대학 목표 뭐 정하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핑계를 잡으니까 공부가 안 되죠.
뭐 사회에 대한 반발심 뭐 비슷한 것도 뭐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고. 그래 이제 대학 시험 보는데 역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은 다양한 소질 개발을 위주로 많이 했지만 그때는 소질 개발하는 거 없습니다. 아날로그도 문아날로그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타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역사에 배우는 타작 기법이 있죠. 그 단을 묶어 가지고 돌에 때려 가지고 하는 타작. 그 시절입니다. 이 보리단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돌을 앞에 놔놓고 탁 치면 보리 알이 탁 흩어지죠. 그래 해가지고 도리깨질을 하고 이러는 때였죠. 그러다가 이제 탈곡기 나오고 이런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어렵고 한때 아날로그 시절에 안 하면 안 되는, 더구나 농부의 집에서는 어떤 한이 있어도 공부시켜야 한다. 그 당시는 물 좋고 산 좋은 데에서 인재가 났어요. 지금 삼성 타워팰리스에서 인재가 난다 그러는 시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럼 또 서울 가가지고 재수하고 재수해가 또 떨어져요. 뭐 어디 본다고 봤는데 또 떨어져 버리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삼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학 들어가서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자는 가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3년간 군에 갔다 와요. 철책부대에 갔었어요. 저기 철원 이쪽 옆에 연천, 지금도 와초리, 신망리, 대광리 가는 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비가 많이 오면 탄천이 넘천리 가고 한탄강 쪽으로 이렇게 오는 지류가 연천에 있는데, 그 연천으로 한탄강 지나가면서 그 지류가 차천 가는 그게 있는데, 탄천 가나 차천 가나 거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학교 굉장히 늦었잖아요. 신입생들 78학번들하고 같이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한 거는 학교 들어와가지고 힘주는 게, 군에 갔다 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약간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뭐 설계하는 이 머리 돌아가는 게 조금 낫잖아요. 이치적으로도. 그래 뭐 후배 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좀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러나 정작 후배들은 막 손잡고 다니고 이러는 게 부러워 죽겠는 거라. 나는 그런 접근을 못하죠. 후배들은 자연스러운데 이미 여학생들도 나이가 차이 나니까 접근하기 어렵고 또 대화하는 것도 약간 격이 안 맞고 뭐 이래 되니까 굉장히 부럽고, 나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제 어렵겠다 이런 생각. 직업이 있나, 지금 아직 뭐 학생이지, 내가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도 대학원까지 했습니다만 하고 난 뒤에도 그런 그게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유가 또 하나 더 붙잖아요. 직업이 없다 하는 이유가 고시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건 논팽이 같은데 누가 여자가 그거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재수라는 것도 어느덧 이 한 단계를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나는 그러게 누가 그런 표현하죠. 계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건데, 계단을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근데 차곡차곡 가다가 수평을 가요. 여기는 이제 재수가 있든지 삼수가 있든지 방황이 있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나면 수평 가다가 또 계단을 또 올라가요. 또
이렇게 가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느 집도 보면 그런 거를 가지지 않는 집이 없을 거예요. 뭐가 있어도 우환이 있어도 있고 뭐 이렇다 하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던 게 끌어올리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사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거든. 복 많이 지으십시오. 복을 지으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보내는 메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울 때 극복하는 나의 멘토의 말이다 이런 생각했던 게 그 법구경에 한 구절을 내가 인용해 놨는 게 있는데 정상견화도 화를 아주 뛰어난 사람도 화를 만나는데 그 기선 미숙이면 그 사가는 선이 다 익지 않았을 때 않으면 화를 만난다는 게,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이렇게 세상에 보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번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수평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다시 계단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기선지숙이면 기선지숙이면 그 선이 다 사라지면 필수기복이라 그랬거든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시를 늦게 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 후배들이 젊으니까 먼저 치고 나가 버리잖아요. 빨리 된다고. 그건 샤프하기도 하고 스피드하기도 하고 이 보면 스마트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어릴 때에 바둑 이창호 같은 분들은 어릴 때에 받아들이는 이 심력이 그대로 익어져 버린다. 돌아가지고 그 범위에서 이제 더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서 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대학생도 돌아가지고 바로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지만 나이 들어가 하면 늦어지잖아요. 그리 뭐 어떤 직업이 있나 뭐 이런 게인데 그래도 그게 내가 한 31 때인가 우연히 이제 양가에 아는 분이 다리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래 결혼하게 됐는데 집사람은 이제 교편을 잡고 있고 이랬어요.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복을 짓지는 않는데 전생에 이 여자한테 내가 뭐 복을 지어준가 보다 이런 생각 지금도 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 보고 당신 날 선택해줘서 내 집사람 애를 많이 태우거든요. 정말 많이 태웁니다. 집사람 나 싫다 그럽니다. 다시 만나면 당신하고 안 산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가 봐. 날 선택해줘서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그 하나만은 내가 안 있거든요. 살아가는 내 살아온 과정을 잃어보면 그렇게 해서 때로는 삐끌리고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삐끌리고 해서 뭐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뭐 안분지족이랄까 내가
재산 별로 없습니다. 돈 별로 잘 버는 변호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변론도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당위적인 생각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느냐. 대구사회연구소에서도 우리 김 박사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몸담았다가 자기 역할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하면 역할 안 했느냐 하고 물러서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이런데 그래 내라도 이거 조금 도와주고 쭉 이렇게 해가 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 당위적인 생각에 지금까지 이제 대구사회연구소하고도 인연을 맺어오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한테 그 한다 그러면 사람 다 아픔이 있어요. 진짜 한번 봐봐요. 지금 CJ 이재현 회장 정말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돼서 아픔 아닙니다. 잘못해가 구속되는 거 그거는 아픔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 좋은 집에 서로 행정안에 싸워야 되고 본인 그 지병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핑계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희 회장하고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 증세가. 그런데 더 독특하대요. 그런 식으로 그 아픔 내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 가지고 있거나 어찌 보면 사회도 그렇게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요. 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남도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헤쳐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저런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다 특성이 있고 존중할 만한 그게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주느냐. 정말 이 힐링이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 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강연 잘하는 사람 봐봐요. 정말 감동을 주는 강연 잘하는 사람만 있는데 야 나도 저런 그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다 그러는데 나 참 역사 책을 참 읽기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무조건 법상대다. 법대 가고 난 뒤에는 판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입이 되다 보니 주입 그 공부도 참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왔지만 실상 하고 싶은 일은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많이 이해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 강연도 다니고 이런 거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근데 사람은 그런 뭐까지는 안 온다 하더라도 그 힐링을 주는 그런 사람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스스로는 내가 내 스스로의 개체가 좋지만 남한테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욕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정말 욕 끝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욕이라도 저 사람 참 구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각자가 그리 남과 이렇게 너무 비교해가지고 야 나는 먹고 이래 하지 말고 저 사람도 틀림없이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극복해 가더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어려움에서 빨리 이렇게 헤쳐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내 걸어온 거는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실패 안 하면 됩니까? 그 속담에는 그런 게 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실패를 거듭하면 사람이 큽니다. 성공만 쭉 하고 달려온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 중에는 저러니 차라리 이쪽으로 가겠다. 이 길로 쭉 와가지고 그 사람 딱 꺾어지는 거 합니다.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딱 꺾어져 버려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그거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내 모든 것이 꺾어지고 자존심 상했다고만 생각하지.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 들어 보입니다. 물론 뭐 재력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따로 뭐 이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성현 회장 같은 분들은 보면 그런 분들은 꺾어질 줄 모르는 아마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이제 그 꺾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람 틀림없이 안 크겠습니까? 나이 아직 젊거든요. 내 또래 정도인데. 그래 하면서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시 갈 수 없는 길, 자기가 있던 길에서 쭉 성장하다가 다시 갈 수 없는, 김승현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뭐 회사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건데. 공직에 있던 사람 한번 봐보시오. 다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 실패를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과정에 꺾어지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뭐 타산지석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막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내 소임을 화해한 곳에 하고 있다. 세상에 다 뭐 그 사람들처럼 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누구나 돈 다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는 사람은 벌어서 밑으로 내릴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또 덜 버는 사람은 내가 주어진 역할을 사회에 뭐 직장도 좋고 새로운 창업이라도 좋고 그걸 하면서 꿈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강연을 참 듣기를 좋아해요. 뭐 역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의 강연 참 듣기 좋아요. 좋은 강연이 있으면 이렇게 늘 듣고 강연 중에 내가 감명 안 받은 강연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KBS 라디오에 토요일, 일요일 2번 하나요? 보면 그 서두를 잘라버리고 아주 압축해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강연들이 많아요. 주로 경제 강연들이 많은데 나는 아주 운전해가 가다가 그걸 자주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자기 직업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대로 레알이죠? 레알하잖아요. 야, 진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강연이 참 좋아요. 강연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 더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 간다 그러면 어디 특별한 강연들을 오면 정치인이 와도 좋고 경제인이 와도 좋고 뭐 어떤 강연이든지 나하고 안 맞다 하지 말고 한 번에라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자꾸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들 보고는 내가 야 너희 학교 누가 와서 강연하던데 한번 들어보지. 아버지
그거요, 자빨이에요, 자빨. 그만 나보다 더 꼴통인데. 그래, 자빨도 좋고 우빨도 좋은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그건 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네. 틀리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건 다르거든.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강연은 그대로 내가 취할 바는 아니더라도, 그런 길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내가 잡아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아들한테는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자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한 사회의 한켠에 내 존재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이렇게 자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자리가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존재 가치는 괜찮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보면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걸 잃기도 하고 아픔도 있더라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나는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야, 인생이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민도 하고 그럽니까? 혹시 지금도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 도대체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정말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하는 이야기 생각을 무지 많이 했어요, 진짜. 대학 못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학 못 갔는 이유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잘 안 풀릴까? 그게 결혼을 하니까 조금 좀 소화됐는데, 이렇게 간에 잘 안 풀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하기도 했는데, 인생은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한테, 야, 이런 경험도 있는데 한번 간접 내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다가는 사실 꿈과 비전이라는 게 boys be ambitious 하는 말 누가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누가 했죠? 예? 그 짤막한 말이 그게 나온 지 지금 뭐 몇 년 됐겠노? 한 60년 안 넘었겠나? 그 짤막한 말이 젊은이들한테, 또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인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큰 우리한테 뭐랄까, 감동을 준다 그럴까? 그 말 한마디 주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찌릿한, 특히 잘 안 풀린다 그럴 때 그런 그 말 한 말 못 들어 하면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한 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래 나는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기 참 어렵거든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비전일 수도,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노래도 별을 따다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의 좋은 말, 그게 언제부터 나왔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게 올림픽 때 나왔나요? 올림픽 때인가? 월드 2002년? 그런 거 참 괜찮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한테 준 비전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은 전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들은 그걸로는 그 강연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은 전략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 하나 모토를 들고 막 움직이는 거. 요새 그 젊은이들한테 그걸 창업 권유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정말 실패하면 쪽박 차기 심사인데 나도 지금 그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도 야 젊은이들 창업에 도전해봐라. 창업에 도전. 그 보면 일종의 비전인데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야 CF 괜찮은 창업 그거 하면 돈을 대준다.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시종불량자가 되어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걸 이렇게 가져볼 수 있는 비전 이런 거를 내가 사회의 개체 위치에서 큰 걸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시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걸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게 인생은 뭘까? 도대체 나라는 놈은 어떤 놈일까 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비전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런 부분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하되 비전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당신은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면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은. 근데 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가졌던 마음가짐은 그게 비전이라 하기는 어려운데 경외심이었어요. 사물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뭔가 신중하다 그럴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나를 좀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이 풀렸어요. 나 지금 이 헌오목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라. 그때는 내가 이제 불교입니다. 우리 집 사람 캐토릭이고 결혼할 때는 당신 종교 내 인정해 준다. 그래 서로 이교도 간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불교니까 불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내 스스로를 좀 지탱을 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는 내가 더 갈 자리는 없잖아, 그죠? 사실 내가 이제 한갑인데 원래 한갑이 이제 넘어와 버렸는데 내가 더 갈 자리는 뭐 사회 지위로 갈 수 있는지 대구사회 이사장 자리가 뭐 높은 지위에 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김 박사님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나요? 그거? 사실 그런 자리로 내가 갈 그이지 사회 지위에 내가 사실은 역사학 좀 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 쪽에 관심이 좀 커요. 나도 정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완전히 접었습니다만은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제 내가 나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예를 들면 노인정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설도 좋고 또 삼국지나 뭐 이런 것도 좋은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막 수요 같으면 수요일 날
수요 삼국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인들하고 앉아가지고 쭉 읽어주고 다음 편을 기대하십시오 하고는 오고 다음 수요일 날 가서 또 그분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도리어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봉사라는 거를 가지고 뭐 비전으로 삼는다고 봐야 하나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잖아요. 친구 간에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를 위해 가지고는 뭔가 하나 이룰 수 있는 하다못해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비전으로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그 꿈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전략이나 뭐 비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걸 해놔놓고 접근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지어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김우중 씨 말과 같이 꼭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일은 많다 하고 생각하고 그 할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전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뭐 이쯤 하고 예. 뭐 이 자리에서 그 내가 이렇게 메시지 넣어놨는 거 가지고 말씀하셔도 좋고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도 좋고요. 그 너목들 그 변호사 띄웠다 그러던데 나도 잠깐씩 봤어요. 변호사들 완전 띄웠다 그러는데 맞죠? 아니 우리 딸내미가 그걸 매료돼 가지고 봐요. 집에서 저 아버지는 별로 하수로 봤는데 뭐 돈을 잘 벌어오나 뭘 조인트를 깔 줄 아는 그 아버지로 그랬는데 그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가 그 이보영이 뭐야 돼요? 예. 그 이보영이 하는 역할 보고는 뿅 갔어. 그래 아버지 새로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만큼 그 변호사가 좀 뜯는 그 드라마 같은데요. 내가 제일 그 인상에 남는 사건을 일부러 여러분 그 메일로 보내줬는데 이제 이 영혼은 말한다 하는 이걸 보내놨는데 이게 아마 그 저 김요한 박사님도 조금 어렵다 그러네요 이게.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이제 생각이 나서 묻고 난 건데요. 한 사건은 참 끔찍합니다. 한 15년 전 삼덕동 삼덕동 모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방을 구한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방 구한다고 포스트잇, 그때 포스트잇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동우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놔 놓고 주고 갔어요. 그랬다가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는 처음에 메시지를 줄 때 계단에 올라올 때는 계단에서 내려가는 딸하고 마주치고 내려갑니다. 그게 2층 집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딸 내려왔다가 딸이 이제 들어오고 제가 이제 내려가나 이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돈을 내놔라고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엄마하고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한 방에 몰아 넣어놔 놓고 엄마 보고 이제 돈을 내놔라 했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저항을 했는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찔렀는데 한 칼에 가버렸어요. 딱 한 칼에 갔는데 엄마가 아야 하면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 엄마 하면서 이제 침대에 못 보게 이불을 덮어놨는데 거기에 또 딸을 엄마 하는 게 아들이 했는데 아들이 또 한 칼에 가버렸어요. 참 그리고 일마도 이제 당황했을 거라. 딸이 살아남았어. 딸은 가만히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둘이 있었는지 서이 있었는지 정신지도 막 헷갈렸을 거라. 그래 이놈이 그냥 나와버렸는데 뭐 그 당시에 CCTV가 있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궁에 빠졌어. 한 2달 동안. 그 다음에 요 여기 카톨릭 병원 밑에 거기 사거리를 두류 사거리라 그럽니다. 또 그 두류 사거리 코너에 해성전자라고 위성 안테나를 옛날에는 그 했었어요. 그 TV 시청용으로 그 공중파만 있을 때에 그걸 하는 해성전자라는 곳에 가서는 여경리를 잔혹하게 죽였어요. 뭐로 가지고 그래도 뭐 지금 난 기억 없는데 도로코 이상으로 칼을 가지고 사람을 포를 떴다 그래야 되나요? 잔인하게 해가지고 출혈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수표 5장, 10만 원짜리 5장을 가져갔는데 그 수표를 북구 농협에 가서 북대구 농협인가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거기는 CCTV가 있잖아. CCTV가 있고 창구에서 바꾸려 그러니까 이름을 쓰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쓰게 해가지고 써놨어요. 그 2개가 다 미궁으로 빠졌지. 그런데 이제 1심에서 그게 체포는 됐어요. 의외되는 거 하면 이 북대구 농협에서 이제 이 현금 수표로 바꿀 때에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그 대가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2개를 연결하는데 포스트 이시에 적어놨는 이동우 전화번호 여기에 이동우 주소는 엉터리 전화번호 엉터리 이래 했는데 그걸 2개를 매치시키는데 전화번호 배열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한번 적으라고 딱 적어보면 내 집 전화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우선 비슷하게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비슷하게 적습니다. 바로 일부러 내가 말 듣고 난 뒤에는 엉터리 풀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 전화번호 한번 적어내 보세요 하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배열을 많이 써요. 그 전화번호가 틀렸지만 배열이 비슷했어요. 옛날에 카스라는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 카스라는. 그 친구가 카스에 좀 다니면서 그 해성전자에 들어와서 명함을 주고 갔는데 그 명함이 사여에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전부 조사하는데 그 명함의 전화번호 배열하고도 비슷했어요. 이걸 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1심에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으니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국선은 했죠. 물론 국선이 다른 변호사가 국선 사형 선고 받고 그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이제 이 친구가 눈빛도 아주 강렬합니다. 재판을 받다가 지금하고 법정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 출입문으로 피고인들도 출입을 했어요. 이 법대를 이렇게 내 발 보이네요. 법대를 발로 팍 차버리고 나 이 재판 못 받는다 하면 튀어서 도망갔어요. 그때는 수갑을 풀었나요? 뭐 그래서 수갑 풀었을 거예요. 그 재판 받을 때는 좀 자유몸으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으면 수갑을 안 채웁니다. 포승을 안 하거든. 그걸 이제 그 신발을 그거 신습니다. 그 고무신 신고 못 뛰잖아. 여기 또 뭐 교도관들도 널려 있고 하니까 법원 그 마당에서 다시 잡혀가더라요. 그거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자, 도주죄 1년, 살인죄는 3년, 사형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2심에 올라왔대. 항소회가 2심에 받는데 내가 이제 구선 변호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친구 혼자 변론을 해도 될 만큼 아주 그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데 재판 결과 무죄가 났다. 이건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무죄가 나쁜 게 2심에. 무죄 나면 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징역 1년 받았는 도주죄 그거 가지고 잡아놨어요. 안 풀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나쁘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어. 그래 대법원에 가가 있는 동안에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무죄 나서니까 풀어줘야 되고 도주죄 1년은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사람을 풀어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영장 발부를 해버리더라고. 이제 법상으로 막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간에 이거는 풀어내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죄 취지 영장 발부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해가지고 환송심에서 다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환송심 되면 의회등 가면 이제 1심에서 재판했는 사람은 이제 2심에 관여 못하니까 상급심에서 이제 하잖아요. 승진대가 올라와도 그 재판은 못합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해서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대가 내려오면 2심에 했는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했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판사들한테 배당이 돼요. 그게 사건이. 그런데 살아남는 거는 재판부 뭐 직원까지 싹 다 바뀌는데 살아남는 거는 피고인하고 변호인만 살아남아요. 변호인은 또 따라와요. 변호인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정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법정은 지금 리얼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 했잖아요. 국민참여재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살아내려오니까 이제 내가 또 새로 환송심에 이제 국선 변호인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때 혹시 여러분 어릴 때 MBC에서 했는 드라마 M이라고 있어요. 기억해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문아, 시문아예요? 시문아 눈에 파란 거 넣어놨죠, 그죠? 그때의 MBC 그 기자재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 베타 방식인데 그걸 우리 테이프를 넣으면 VHF 방식이잖아. 그 보면 VHF 맞죠? HVF가 VHF 맞죠? 그 테이프 돌아가는 그 근데 그건 VHF 방식이고 이건 베타 방식 일본의 소니 방식이에요. 기계가 좀 달라가지고 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좋은 거에 가지고 그게 베타 방식이 어디서 들어왔는가 하면 영국에서 들어온 기자재인데 그 당시 뭐 10억 이상 갖다 하나 그런데 이 북대구 농협에 돼 있는 CCTV 녹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이제 증거로 확보되어 있거든. 이걸 가지고 검증하러 가자 이래 되는 거라. 파기환송심에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MBC 가가지고 틀었어요. 그걸 틀어가지고 그때 틀어가지고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는 이 CCTV가 굉장히 그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계속 섰던 게 돼가지고 선명하지를 않아. 이제 피고인 사진하고 뭐 이렇게 정지 화면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문화에 눈에 그걸 넣었지. 정지 화면에 눈에 이걸 빛을 넣었지. 정지 화면을 해놔놓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 해가서 검증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답이 딱 나오지는 않는데 내 판단으로는 재판장이 봤다. 나도 봤다. 정말 범인인 거를. 뭐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걸음걸이 맵시입니다.
여러분 걷는 그 모습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다 다릅니다. 친구 저 멀리서 오면요. 얼굴은 몰라도 걸음걸이 딱 보면 아, 저 누구다 하는 거 딱 압니다. 알아요. 그거. 근데 이 친구가 왼쪽 제비예요. 그런데 은행에 들어올 때에 오른손으로 차크를 엽니다. 아니다 그랬죠. 변호인은 아니다 그랬죠. 나는 이 친구 왼쪽 제비인데 오른손으로 차크 연다. 아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차크를 탁 여는데 오른손으로 열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남은 딸이 눈이 나빠요.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일부러 현장도 한번 가봤어요. 변론하기 위해 가지고 가봤는데 어두컴컴해요. 계단이. 눈 나쁘고 어두컴컴한데 근데 똑바로 못 본다. 사람을 어떻게 보노.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2심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또 2심의 재판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도주죄가 없었으면 그분도 그대로 안 했겠나 싶어요. 일단은 구속시켜 줄 수 있는 게 있고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천당과 지옥의 판결이 났던 거예요. 그래 그 조윤주 학생이 환송심에 다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아저씨 맞잖아요. 아저씨 맞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강력한 호소력이라. 뭐더 말할 게 없지. 재판장도 딱 받아들이죠. 또 현장 검증 가서 사람 걸음걸이 그 친구 걸음걸이 이래서 약간 이렇게 누가 봐도 저 걸음걸이 맵시는 저놈 아니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환송심에 사형되어 다시 대법원에 사형 선고됐죠. 지금 대구교도소에 있어요. 사형 DJ 정부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 하나 써놨어요. 정말 원통하게 죽은 혼이 벗어날 수 있나요? 혼이 너는 안 돼. 내가 니를 바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 원혼이 집합혼이 돼서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여경리는 더구나. 그 무죄되는 데는 가정사 내용이 조금 있어요. 가정사 내용이. 그래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변호인은요, 피고인이 내가 이거를 A라 그러면 A로 가야 됩니다. B로 가면 안 됩니다.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에서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집니다. 고쳐가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틀림없이 했지만은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는데 구색을 맞춰가지고 변론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양심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양심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직업적인 양심이에요. 일반 우리가 도덕의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했다 그러는 것 때문에 내가 달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천하의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가 부인해가지고 더 높은 행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좋다. 가자. 그러면 변소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라도 자꾸 찾아냅니다. 미국에 그 성범죄나 뭐 이렇게 강제추행 당했는 거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 알죠? 대표적인 겁니다. 오제이 심슨이 돈이 뭐 5천
5천억 불이 부탁했나요? 5천억이겠지 우리 돈으로. 그 재판 절반을 떼서 변호인한테 줘가지고 변론을 시켰어요. 무죄됐죠. 미국엔 배심제도잖아요. 한 번 무죄는 영원한 무죄라. 판결을 한 번 무죄 나쁘면 끝이에요. 흑인 사살했다 하는 그것도 배심제에서 무죄 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유죄를 못 합니다. 다른 혹시 루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돈을 줘가지고 벗어나는 그런 예도 있지만 그 예가 그래. 뭐 틀림없이 그 호수에 빠뜨렸을 텐데 죽였는데 뭔가 구슬을 찾아내가지고 변호인단을 그 배심원들 너들 목에 보면 그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자꾸 옆으로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그 오제 심평 사건에 내가 듣기로는 미국에는요 배심원이 합의하면 배심원이 판결해야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참고 그 기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에는 구속력이 있거든요. 배심원들 한 명이라도 10명이 배심원으로 돌아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노하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 안 이루어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나는 한 달도 두 달도 집에 못 가고 여관이나 호텔에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합의될 때까지 오제심수 사건이 그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심원을 새로 모집했답니다. 새로 모집해가지고 새로 모집된 거, 야 우리도 뭔가만 어떡하나 뭐 이래 했는지 무죄 하면서 판결해 버렸어요. 그래 끝나버렸어요. 근데 변호인이 피고인이 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다 여기 영어는 말한다의 1심의 사건, 1심의 내용입니다. 거기 또 하나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래가지고 1심에서 10년형을 받았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2심에 맡았죠. 야, 깎아서 7년으로 하자. 7년 하면 우리 만족하는 걸로 하고 살인 보통 15년 선고를 하거든요. 하자. 이래가지고 재판을 또 하고 가족하고도 합의돼가지고 10년에서 7년으로 깎이면 3년 깎인 데 대한 사례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재판을 이제 피고인하고도 다 합의해가지고 이제 자백했어요. 1심에 자백했고 2심에도 자백하고 이제 결심 딱 하고 2주 후에 선고를 잡았는데 접견을 가니까 변호사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 제가 안 죽였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유지한 거는 당신 나하고 자백해서 형 깎는 걸로 합의해가지고 우리 이리 온 거 아니냐.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변호사님도 1심 변호사 같이 자백 안 하면 변론 안 해줄라 할까봐 내가 재판 중에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집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보지 뭐 이래 하고 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지난주에 했는 그 말 진짜가? 그렇다면 자 변호인이 아니라 하는 말 듣고 예측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변호사 1심에는 당신 자백해라 이러다가는 15년 맞고 그 안이 가족들 고생시키고 다른 증거 없잖아요. 지금 부검의가 내놨는 게 타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죽었고 당신하고 딸이 집에 있었는데 당신 말고 누가 죽이느냐. 당신이 이
다리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밟다가 마치 못 걸어가 죽은 양 해가지고 목에 줄 땡긴 걸로 지금 부검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바꾼단 말이냐. 나 이런 그런 것 같으면 당신 부인하는 것 같으면 나 이런 별로 못한다. 사임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그래 할까봐 못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방송도 있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맞나 하니까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는 거 맞느냐? 맞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야 된다. 맞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 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증거가 부검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부검 내용을. 부검 결과를 바꿔야 되는데, 야, 난 뭐 의사도 아니고 모르니까 이제 아는 의사 이제 점심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점심 대접하면서 이거 한번 보소. 부검 의사 사진 이제 뭐 이렇게 막 부검하는 과정에 머리 까디베 놓고 막 원인이 어디 있고 하는 걸 사진을 다 찍어놔. 그런 부분을 흑백이지만 보여주고 하니까 잘 몰라요, 의사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건 정신과 의사고 영대병원에 이제 해부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보다는 그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안 돼가지고 내가 막무가내로 그걸 들고 경북대학 법의학 교실을 찾아갔어요. 마침 그 법의학 이 지역의 대부가 곽정식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방에 계시더라고. 나는 뭐 곽정식 교수를 잘 모르고 곽씨입니다. 곽정식 교수도 모르고 이제 이랬는데 법의학 교실 가면 그 뭐 방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느닷없이 딱 내가 이런 걸로 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내 변호사인데 본인이 이렇게 하소연하네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이 들고 한 시간 쭉 이렇게 보시더라고. 부검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부검 의사를 나무라기보다는 이분 부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사 중에도 한지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지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천 지역에만 의사로 옛날 일제시대 때 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했다든지 병원에 뭐 했다든지 이래 하면서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 치료를 할 수 있고 꼬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근무라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한지 지역을 정해놔 놓고 거기 의사를 하라고 자격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검을 했는데 곽정식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만은 5가지인가 6가지를 적어주면서 이런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 조회를 해보시죠. 이분은 부검 재판에 부검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화재, 뭐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걸 의외에 이제 무슨 의문사 이런 걸 부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부검 의사들이 잘 해줘야지 1년에 한두 건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걸 보고는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내심 생각하고 나한테 도움을 그래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를 적어주시길래 내 의문이 또 풀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근천을 갔어요. 부검에는 의사를 만나러 갔어. 내가 이러 해서 왔는데 뭐 조금 뭐 묻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막 펄쩍 뛰는 거예요. 1층에 이제 그 진료실이 있고 뭐 나를 보고 막 2층에 들고 올라가더만 빨래 건조대가 이제 목을 매 죽었는데 빨래 건조대가 막 찾던 빨래 건조대가 어디서 없는데 그 빨래 건조대에 뭐 이건 밖으로부터 자기 주장을 안 굽히고 액살 이렇게
사람 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잡으면 이 손톱의 힘이 굉장합니다. 손톱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엄지 같으면 반달형 목에 이렇게 흔적이 생겨요. 거기 보면 목에 손톱 이렇게 눌렀는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끈 땡겨 가지고 한 게 다 위장해서 그래 한 거다. 그리고 머리에 이 피가 흐르는 거 그랬는데 그건 넘어져 가지고 부딪히게 해 가지고 피가 흘렀다.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요. 아마 그 드라마에 지주막하 출혈은 간혹 나오더라고. 그래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더라고. 그래 이제 두 개가 약간 대비되잖아요. 아이 곽경식 선생님은 이거를 이야기하던데요. 하니까 정은 나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이럴 때니까 내가 그걸 했죠. 그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 선고 2주이지만 곧 선고 남겨놨는데 변론 재개 신청해가지고 현장 검증하고 그 증인 부검이 증인 불러가지고 합시다. 이래 하니까 이 원체 중요한 사건이잖아. 10년이라는 살인이 아니냐. 피고인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에 현장 검증은 안 돼. 부검인은 증언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조회 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진에 이제 법원의 원본에는 막 피 있는 그 천연색 칼라 사진 그대로니까 그걸 내가 아는 사진 작가를 들고 와가지고 전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부검인은 나와가지고 자기 고집을 안 아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했는데 지주막하 출혈은 그건 부검하다 보면 흐르는 피라 그러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 액살하고 이러더라고요. 액살이라고 한 이 목에 이 흔적이 있는 게 빨래 건조대에 이렇게 봉에 매달려 가지고 죽으면서 부부간에 싸우고 딸도 방에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매달려 방에 하도 막 여자가 이제 태권도도 하고 굉장히 남편을 그 친구 딸의 여자 그 딸의 친구의 부인이 왔어요. 이제 그 혼자 그 사별했나 이래가지고 그 왔는데 뭐를 가지고 ARS와 그 방송에 그 돕는 ARS 있잖아요. 한 번만 된다. 이 전화를 누르면 한 번만 된다. 두 번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조금 대화를 하다가 별거 아니지. 그거 가지고 대화하다가 이 남편이 여자 친구 그러게 엄마 편을 들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여자 화가 나가 그 여자 뺨을 쭉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막 싸웠는데 뭐 피하다가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잠가 놔놓고 잠시 잠이 드는 사이에 죽었는데 이 목 매달려 죽인 게 딸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딸한테 못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목이 쫄려 있는데 이리 놓고 막 하다가 가위에 흠집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몸무게에 있는 그게 잘라지면서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 빨래 건조대가 여기 있거든.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여기 놓고 여기 낮은 거 여기 머리가 달렸네. 끊어주니까 끊어지면서 끊어가지고 나가리 이마에다가 이거 찢어졌고 그거를 부검의사는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다투는데 이제 그리고 떨어지고 난 뒤에 뭐시기야 하며 딸을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가 끊어놓고 119로 불렀다고. 이걸 가지고 부검이가 타살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현장 검증 안 하지. 뭐 부검의사는 맞다 그러지. 재판장도 부검의사 말 외에 어떤 말을 묻겠어요. 믿을 방법이 서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결심했다. 그런데 결심하고 선고 전전날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는
사실조회가 늦게 도착했어요. 봐라, 사실조회에 봐라. 내가 그 사체를 직접 검시 안 하고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변론 재개를 하면서 현장 검증을 하자. 다시. 그래서 현장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부검했는 국립과학 사실조회를 보내는 그 과학수사 연구소에 좀 현장 검증에 참여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사람이 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때에 이제 내가 그 실험 장면을 그 집은 지금 빨래 건조대도 없어져 보고 이제 나무 집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공사를 했으니까 같은 이제 빨래 건조대가 쭉 각 집에 있는데 집을 하나 빌려주소 해가지고 나를 소개해준 분이 그 강동 경주 강동인데 거기 그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한 집을 빌리고 나는 서문시장 가가 마네킹을 사고 방법이 없잖아. 몸무게하고 뭐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서문시장 2층에 들어가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마네킹 많은데 벌컹컴한데 턱 들어가면 으스스해요. 마네킹이 또 커요. 1m 70.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 보여도 그 하면 전부 다 1m 70씩 막 이래요. 이제 마네킹 하나 사가지고 이 1m 뭐 사람이 56인가 뭐 52인가 몸무게 52kg 56인데 이제 잘라가 몸무게 맞추려고 하면 왜 해야 돼요? 모래를 넣어야 되잖아. 잘라가지고 이제 모래 넣고 이래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현장 갑니다. 그것도 아는 집에 제작 부탁해가 강동에서는 몸무게가 되도록 사람 모양으로 해서 천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2개를 만들어 갔어요. 실험할 때는 이건 마네킹은 뻣뻣하니까 별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 결국은 그 강동에서 만든 천 가지고 이제 이런 몸무게 건조대에 다는데 52kg 건조대가 뭐 달자마자 툭 떨어져 버리지. 근데 사람이 매달려가 뭐 같은 사람이 매달렸는데 왜 자살했느냐? 부검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는 사람은 자살하는 데는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죽으려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뻗쳐가지고 발을 대가 있으면서 목에 20 내지 25kg의 무게만 가도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부검 의사의 부검이 잘못됐다 하고 생각하고 내일 그 구속 만기예요. 2심까지 할 수 있는 구속 만기가 내일인데 하루 전날 판사실에 불러가지고 이례적으로 판사실에서 선고 안 합니다. 판사실에 피고인을 불러가 당신 무죄 이렇게 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지. 이 부검이가 말이야 그 전문적으로 잘하는 부검이 그 지역에 유명한 부검이다 이거라. 이 부검 한지 의사라는 게 그 경찰들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법의학 지식이 없으면서 자기들 경험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가 있는데 이거는 자살로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 검증할 때 닌 막 이래 했잖아 이렇게 해. 예를 들면 아까 이마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아내하고 싸우다가 네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 이제 베란다 여기 나가는데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다리를 탁 거니까 머리가 그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찢어졌다 이거라. 그리고 사람이 기절해보고 죽으니까 이 목을 이렇게 액살했다. 여기 수건 같은 거 가지고 머리띠 수건 가지고 당겨가지고 결국은
질식시켜가 죽였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오래 해보는데 리얼하긴 한데 너무 오래 해서 괜찮나?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이제 대법원에 그 검사가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이유로 달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심리해라. 이게 유죄 의미로 파기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더 심리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 이러더라고요. 환송심에 내려왔지. 내려오면 이제 뭐 국선 아니라도 변호인도 살고 피고인도 살고 이제 다른 사람 다 바뀌어 버리지. 그래 해가지고 다시 현장 검증을 했어요. 다른 재판부 환송심에 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현장 검증을 하고 그때는 40kg 살포대를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 몸무게 한 40kg만 해도 빨리 건조대 저거는 견디니까 해보자 이랬거든. 그래가 빨리 건조대 하니까 이렇게 V자로 딱 꺾어지면서 조금 있다가 40kg 못 견디고 빠져보더라고. 근데 그때 그 죽은 사람은 그 밑에 이 자전거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죽기 해가지고 늘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자전거 안장 쪽에 히프를 대고 발을 딱 뻗치고 목의 무게는 다 받아붙는 거라. 그래 죽은 거라. 그게 V자로 해서 이제 떨어진 한참 조금 있다가 떨어지니까 현장 검증에서는 뭐 더 그거 하지 않고 환송 판단해보고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환송심에서도. 그때 입회했는 검사가 주성영 국회의원입니다. 주성영 그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무죄 나고 난 뒤에 형님 나 이 사건 상고 안 합니다. 야, 네 맘대로 하나. 그 뭐 검사장도 있고 허가 다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고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현장 검증 가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사람 구해줘야 된다 생각한 거라. 여기도 그래 적어놨는데 통크이건에 역시 뭐 그렇게 나오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영혼이라는 게 부인입니다. 부인이 남편도 재혼, 부인도 재혼이에요. 각자 애가 전 가족의 애가 있고 두 사람이 만나서 단란하게 살면서 딸이 하나 낳았어. 근데 나이가 좀 차이 나니까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직장하고 가면서도 참 잘해주고 이랬는데 부인은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버린 적이 없겠지. 남편한테는 막 좀 성질이 있으니까 대들고 이랬지만 그런데 부인은 자기는 죽었고 자기가 스스로 죽었는데 남편이 지금 10년이라는 징역을 살아야 될 거니까 부인이 안 도와줬겠느냐 나 이렇게 생각한다. 앞에는 너 같은 놈은 안 돼. 사형 받아야 돼. 하고 그 원혼이 바뀌질 않았고 이 원혼은 내 남편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남편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 소설적인 것을 내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걸로 썼습니다. 여러분 MBC 재화벌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재화벌. 두 번째 것이 재화벌 1부와 2부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MBC에서 제작하겠다고 자료를 좀 달라. 피고인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이래 하는데 좀 달라 하는데 허용합시다. 자기는 허용하기 막 공개하기 싫대. 자꾸 그 남이 보고 하는 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설득해가지고 MBC에 줘가지고 2부작으로 만들었어요. 그 내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그런 사건이 이제 제일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 했다. 내가 질문 빨리 끝내요. 이제 더 그 한 거는 내가 오늘 저녁을 소개했습니다. 너무 좋은 데 가면 내가 못 쏘니까 가까운 데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또 좀 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